오늘 주제 역시나 똑같네요. 기업의 적정 주가 찾는 법. 어제 그리고 월요일에 계속해서 저희가 이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좀 심화반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월요일에는 이제 PER 실적을 가지고 적정 주가를 찾는 방법, 그리고 어제는 PBR 청산 가치를 가지고 절대적인 판단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자, 오늘은 제가 세 번째 시간 이 PER을 가지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을 때는 시장의 PER과 비교를 해서 이보다 비싸면, PER이 높으면 비싼 주식, 그리고 이보다 낮으면 싼 주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을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시간 가도록 하면, 일단 공식 복습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PER 같은 경우에는 단기 순이익을 시가총액을 단기 순이익으로 나누면 나오는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가 보통 이제 흑자인 기업들 기준으로 이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히려 순이익이 안 나는 기업들은 PER이 좀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에 나오다시피 우리나라 코스피 주가 수익 비율이 11배를 이제 한 배를 지금 기록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시장 봤을 때 11배보다 높으면 시장 대비해서 고평가되어 있는 기업, 그리고 이 11배 이하면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좀 구체적으로 보시면 PER의 특성을 조금 확인을 하시면 왜 좀 구체적으로 봐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PER 같은 경우에는 업종의 특성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앞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아까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HLB 같은 기업, 실적은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만약에 신약이 성공을 하면 조 단위의 이러한 이제 기업 가치를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성장성이 미리 반영이 되기 때문에 PER이 상당히 높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매출액이 꾸준하고 영업이익도 꾸준한 기업, 즉 앞으로의 성장성이 그렇게 크게 기대가 되지 않는 기업,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제조업, 2차 산업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앞으로 성장성보다는 그냥 꾸준한 수익성 위주로 보기 때문에 PER이 다른 기업보다는 좀 낮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업종별 흐름들을 좀 지켜보셔야 되겠고, 또 PER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인 왜곡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잠시 후에 이거는 제가 업종을 제가 예시로 가지고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적자 기업은 PER이 의미가 없다. 마이너스 3배, 마이너스 10배, 마이너스 30배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기업은 어차피 한 개년도, 두 개년도 적자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기업의 목표는 수익이기 때문에, 흑자기 때문에 그 흑자를 가지고 흑자가 났을 때 판단을 하는 거지 적자가 났을 때는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퍼 업종에 대해서 제가 먼저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3분기 기준으로 현재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P가 무려 40배가 넘습니다. 즉 시장 평균의 4배가 넘는다는 뜻이고, 물론 제약바이오라고 무조건 고평가되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몇몇 종목들에 보면은 지금 실적이 나오는 명문제약 같은 경우 어제 말씀드릴 때 제가 키미테라고 언급을 해드렸던 거 기억이 나실 겁니다. 신약 개발 업체가 아닌 일반 의약품을 판매하는 업체들은 꾸준히 매출이 나오고 실적이 나옵니다. 이러한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PER이 42배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화장품 업종 같은 경우 2016년도 그리고 2017년도 워낙에 고공행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드 이후에 약간 지속적인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아직도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 K뷰티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주가는 현재도 고평가가 되어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소프트웨어 마찬가지, 앞으로 구글, 페이스북 이런 부분들, 빵 기업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소프트웨어, 이제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 하나만 잘 만들어도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역시 고평가가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항공사가 74.6배, 이거는 제가 예외, 일시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는 예시로 가지고 나왔는데, 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경영권 분쟁이 붙었고,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매각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같은 시기에 급등이 나왔고 상대적으로 주가가 급등한 데 비해서 기업의 실적들은 역시 좀 저조한 흐름들을 보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렇게 PER이 70배까지 급등하는 모습들을 좀 보였다라는 예외적으로 좀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는 PER 업종, 은행 업종. 자, 은행 업종 HTS에서 매출을 보시면 은행이나 증권이나 이러한 기업, 이러한 업종들은 매출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순이익만 계산을 하고 그리고 순이익도 크게 나는 기업들은 아니기 때문에 은행 업종이나 증권 업종은 PER이 그렇게 높지는 않고 건설사들 마찬가지로 전통적으로 건설사들은 그렇게 높은 PER을 주지는 않는다. 그리고 자동차 업종도 지금 7.2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러한 전통적인 제조업 분야에서는 PER을 그렇게 높게 쳐주지 않는다는 점 참고를 해서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지주회사 뭐 LG라든지 LS, GS 이러한 기업들은 우리 이제 한번 보시면 PER이 4배, 5배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자, 이러한 지주회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게 아니고 이제 가지고 있는 자회사들의 이제 배당금이라든지 아니면 브랜드 이제 로열티 그리고 가지고 있는 건물의 임대 수수료 이 정도만 수익으로 잡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뭐 PER을 높게 쳐주기는 힘든 그러한 구조다라는 점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 또 하나 우리나라에 상장돼 있는 중국 기업들 보시면 뭐 PER이 4배, 5배, 1배짜리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중국 기업들은 지금 상당히 뭐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사실 뭐 우리나라에 상장돼 있는 중국 기업들의 이러한 재무제표를 고지고대로 믿을 수는 없다.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워낙에 실적 좋고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도 분식회계로 상장 폐지되는 경우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무조건 중국 기업이 저평가되어 있다고 좋은 기업은 아니다라는 점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뭐 중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다는 아니겠지만 코드 번호 6자리 중에 맨 앞자리가 9로 시작하는 종목은 우리나라 기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기업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꼭 확인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증권사 리포트입니다. 이거는 하나금융투자에서 나온 증권사 리포트인데 어떻게 비교를 하느냐? 자, 위에 보시면 KMW, 에이스테크, 오이솔루션, RFHIC, 솔리드, 뭐 HFR, 머큐리 전부 5G 관련주입니다. 이 5G 관련 섹터 내에 평균 PER이 13.5배다. 앞으로 성장성이 높으니까 시장 대비해서 높은 펄을 주는 겁니다. 하지만 이에 비해서 종목들의 펄을 본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RFHIC는 19배, 그리고 솔리드 같은 건 18배, 반대로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는 9배,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은 오이솔루션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아래 보시면은 임가공 업체, 스마트폰 케이스나 외장을 만드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자, 이걸 보면 전체적으로 평균 퍼가 7.8배. 자, 5G보다 훨씬 낮은 평균 퍼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중에서 7.8배보다도 월등히 높은 KH바텍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고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바로 아래 있는 이렌텍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 이 두 종목, 자, 머큐리와 KH바텍 보시면 퍼는 비슷합니다. 11.87, 12.79. 하지만 업종 섹터 평균 대비해서는 머큐리는 저평가되어 있는 것이고 이 KH바텍은 고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동일 섹터뿐만 아니라 자, 글로벌 동일 업종과도 비교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보시면 한세실업, 영원무역, 화승엔터프라이즈, 태평양물산 이러한 기업들은 이제 OEM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으로 의류를 생산하는 기업이고, 이거 보시면 이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대만이나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들의 PER과 비교를 해서 상대적으로 2019년도 올해 기준으로 고평가돼 있는지 저평가돼 있는지를 판단을 하는, 비교를 하는 수단으로 삼으시면 훨씬 더 편하게 매매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